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종목 상담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죠? 연착해 보시면은 PCL부터 시작해가지고, 테라전 이텍스 등등등등, 뭐 제가 여러분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현재 쭉 내려가 보면은, 23번, 그 녹십자까지 현재 종목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왔던 거 제가 처리하지 못한 거에다가 어제 오늘 올라온 것까지 있네요. 그 전에 제가 엉뚱한 영상 하나 올라갔죠, 그죠? 제가 월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밤에 밤늦게까지 12시까지 이렇게 이걸 만들면서 정신이 혼미하여 엉뚱한 영상을 18일 영상을 갖다가 더 올려놓고는 20일 영상이라고 이좀 올렸죠. 올리고 나면 영상을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졸리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잡으랬더니 이자서 보니까 엉뚱한 영상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끼치더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댓글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는데요. 댓글 중에서 어떤 댓글이 있냐니까 제가 손절 이야기를 너무 잘한다, 너무 쉽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손절하기 싫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나날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보다는 거래를 많이 했잖아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진짜 온갖 제가 처음으로 산 주식이 카프로락탐이었습니다. 한국 카프로락탐이라는 주식입니다. 아직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오래 전부터 주식을 투자했고요. 더구나 외환 트레이더로 또 꽤 오랜 세월을 엔이나 달러나 스위스 프랑이나 파운드 이런 것들을 거래해 왔고요. 그다음에 옵션도 하고 퓨처도 하고 스왑도 하고 온갖 디리바티브들을 다 시장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거래를 많이 했다고 잡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하기는 항상 싫습니다. 누가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손절이 그래도 옳았어요. 그래도 옳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모든 주식을 다 사서 산 주식마다 몽땅다 수익이 나고 전부 익절을 하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그처럼 해피한 나날이 없긴 하겠습니다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요.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는 거니까 나쁜 날을 재빨리 줄이고 좋은 날을 늘려나가야 전반적으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손절하는 겁니다. 또 하나 LG화학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내가 예를 든 것은 주가가 폭락할 때 아니냐, 요새는 세상이 다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This time is different 란 말입니다. 이번만은 달라. 이번은 절대 안 그래. 과거에 뭐 버블이 어떻고 그렇지만 이번엔 절대 안 그래. 이번엔 달라. 전에는 뭐 그랬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르지 않냐. 그죠? 라고 합니다만은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차피 인간들이 하는 짓은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This time is different, never. This time is same as before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LG화학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더 이상 팔아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LG화학에 대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언론에서 아니 정권사들은 세상에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도 매수 의견 주가가 급락할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잔뜩 레포트를 써 제끼더니 정작 정권에서 자기들은 가지고 있던 LG화학을 팔더라, 나쁜 놈들아. 근데 그거는 정권사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권사의 레포트는요 절대로 매도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정권사가 뜻하는 바 있어, 물적 분할 주가의 악재야 라고 해서 LG화학 팔아라 라고 매도 의견을 내면요,
그 증권사는 앞으로 LG화학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LG화학의 IPO나 LG화학의 IB 업무에 아예 입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인비테이션 레터도 못 받습니다. 심지어 리서치 담당자가 그 회사의 그 주식 담당자, IR 담당자 찾아가서 회사 방문하러 간다 그러면 그 IR 담당자가 오지 마 그럽니다. 결국은 증권사는요 대기업체에서는 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물론 IB가 소위 투자은행 업무가 투자금융 업무 쪽이 결국은 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같은 증권사의 리서치 파트에서 소위 기업금융 업무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체의 나쁜 레포트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좋다 오른다 가지고 있어 봐라. 지금 급락할 때가 매수 기회다. 이따위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 레포트는 여러분들 반만 믿으시면 됩니다. 아, 회사 실적이 괜찮네. 뭐 이런 정도. 회사 내용을 분석하고 퍼가 얼마고 EPS가 얼마고 이런 정도네. 내년도 실적 좋아진다 그러네. 이런 정도이지. 근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의견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종목 분석하기 전에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일부 주린이들이 세상의 증권사들이 말이야 레포트에는 분석 레포트에는 사라 그래 놓고 말이야 나쁜 놈들 저거는 팔라 그런다. 그럴 수밖에 없다. 걔들은. 그러니까 걔들 증권사 분석 레포트를 믿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증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증권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 대기업체하고 IPO 업무나 또는 IB 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팔아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해라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들 근데 LG화학 공부도 쳐놓고 내가 그죠? 제가 여러분들 LG화학에다 선물 매도 포지션 가져놓고 여러분한테 팔아라 그러고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일부러 손해보라고 제가 이 짓 하고 있는 겁니까? 밤늦게까지 일부러 손해볼 만한 주식 골라가지고 오를 만한 주식을 팔아라 그러고 내릴 만한 주식을 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차트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뜻을 따름입니다. 제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 믿으면은 안 보시면 되는 거죠. 또는 제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그래 니는 그건 님 생각이고 라고 하시면 그만이고요. 저는 저 재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떠들고 있다는 그 재미로 말씀하는 거고요. 요즘에 100명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제 의견을 받아두시면은 뭐 저는 그만큼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라고 벌써 8분이나 까먹었네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작합니다. PCL부터 시작합니다. PCL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셨는데 오파가 끝났냐. 글쎄요, 뭐 맨날 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파동을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안 되냐니까. 근데 이 파동을 말하려면 근데 이게 1, 파동을 말하려면 근데 이게 1, 2, 근데 3, 4, 5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파동을 매긴다면 근데 그럼 이게 1이네. 이게 1이 꼭지인데 이게 1인데 이게 4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파동으로 매길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럼 현재 PCL 어떻게 될 것 같냐? 현재는 뭐 전환선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수제가 상승세이긴 한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이거 봐라. RSI가 70 위로 올라갔다가 70m 딱 내려왔네. 눈에 보이죠. 그리고 이거 봐라. 위에 수렴이 생겼죠. 그러면서 장대 음선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장대 음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럴 때가 주가가 상승하다가 음선이 만들어지고 특히 위에다가 수렴이 걸리는 날은 대부분 경우가 그 날이 꼭지가 되는 경우가 경험 법칙상으로 많습니다. 더구나 RSI마저 70 넘었죠. 이때도 70 넘었죠. 이때도 70 넘었죠. 이게 밀렸죠.
그러니까 PCL도 파동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좀 하락할 공산이 있지 않냐. 더더구나 여기 갭까지 났죠, 그죠? 여기 상승 갭이 났죠. 통상 상승 갭이 나면은 이 갭을 메꾸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갭 밑으로 갭까지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아마도 PCR은 현재로 봐서는 좀 더 아래쪽으로 최소한 저런 기준선 근처까지 23,950원, 한 24,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테라전 이텍스입니다. 역시 아까 쓸데없는 이야기 하느라고 8분 정도 까먹었습니다만 역시 영상은 최대한 빨리 만들어가지고 3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30분 이내로 자르고요. 모자라면은 그 다음 영상으로 또 30분 정도 영상으로 또 만들겠습니다. 테라전 이텍스 지금이 3판가요? 다음 주에 오를까요? 아마 금요일날 올린 질문, 금요일날 토요일날 올린 질문 같습니다만은 다음 주 올랐나요? 오늘 월요일날 오르기는 6.14% 빠졌네요. 지금은 3판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시 이런 소형주들 뭐 테라전 이텍스 소형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수와 관련이 되는 큰 종목들 근데 삼성, 현다이, LG, SK 이런 대기업 종목이 아닌 이상에는 파동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3파인가요? 하는 말씀으로 봐서 그죠? 예컨대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그냥 단순하게 현재로 봐서는 RSI가 72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오늘도 음선이 나타났고 위쪽으로 수렴들이 만들어지는 꼴을 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PCL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일단은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조정이 있다 그러면은 기준선 12,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조정이 있을 것 같다. 그 밑으로는요. 그 다음에는 구름이 지지선이 될 거다. 11,500원 정도네요. 구름이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야간 현재로 봐서는 RSI로 밀어보건데 아무래도 좀 더 밀릴 것으로 조정이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기 표준 안 했네요. PCL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X. 단기적으로는 저는 팔고 싶습니다. 그죠? 테라전 이텍스도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모토렉스입니다. 하하. 이 종목도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죠? 모토렉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으셨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위로 수염들이 계속 달려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개장까지 아침에 개장 출발해가지고 주가가 이까지 올라갔다가 도로 원위치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날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왔다는 이야기. 그 다음날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이야기. 그 다음도 올라왔다가 내려왔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위로만 올라가게만 하면은 누군가가 연락에 판다는 이야기죠. 소위 차익 매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매물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 쉽게 말해서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4,500원 좀 되는데 4,500원 위쪽으로는 계속 수렴이 달리는 꼴을 봐서 위쪽으로는 꽤 매물 부담이 많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더더구나 RSI도 70 이상입니다. 당장이 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RSI는 70 위에서 놀다가 7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매도 신호니까. 근데 주가 이래 올라간다면 당장에 매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RSI는 계속 주가가 올라간다면 RSI는 올라갈 테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갈 때 내버려뒀다가 근데 주가가 어느 순간에 떨어지면서 RSI가 70m 내려갈 때를 여기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트렉스는 당장에 팔 건 아니지만 조만간 위쪽으로 이쪽으로 그 수염들이 많이 달린 걸 봐서는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당장 매도 신호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RSI가 밑으로 꺾이면 그때 가서 파시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QSI입니다. 장기 투자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장기 투자 중이죠, 그죠? 장기 투자 중이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된지는 엉뚱한 누르고 있네. 장기 투자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얼마나 장기 투자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마 옛날에 8,400원에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위쪽에서, 그죠? 지금은 더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손해가 나니까 안 팔고 지금 계속적으로 본전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뭐 제가 워낙 제 출신이 저는 외환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외환 트레이더는 1년이고 6개월이고 이런 타임 스팬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 중에 길어요 5분, 10분에서 사고 팔고 포지션을 하루 그 다음 날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파이니까 아무래도 숏사이트, 소위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보는 거고요. 차트를 보는 건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이거 1년 동안 들어가면 본전이 올까요? 저는 몰라요. 그런 질문은 답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QSI 장기 투자로 가고 있는데요. 뭐 모르겠고요.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봐서 이놈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본다면 그래도 RSI가 고개를 돌아 올렸고 그 다음에 기준선 위로 올라갔고 주가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구름마저 넘어가 버리면은 계속 갈 텐데 안타깝게도 구름을 못 넘어가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RSI도 꺾였고 그죠?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밀리다가 통상 이런 종목은 이제 구름 한번 테스트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구름을 넘어가려고 아마 시도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 투자했으니까 그냥 지금 파시라 해봤자 제가 이렇게 해봤자 물론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지금 파시라 해봤자 팔지도 않으실 거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아마 다시 한번 구름을 넘어서면은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을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홀딩 전략이죠. QS. 그 다음에 장에탄올입니다. 이런 종목을 보면 제가 맨날 하는 말씀이 있죠. 그죠?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뭡니까? 주가가 전환선 꺾이고 두 개가 교차하고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가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뭡니까? 만사휴이죠. 만사 휴자를 어떻게 써야 되나? 동그라미가 잘 안 그려집니다. 이 뭡니까? 만사휴 상승세는 끝났고 이제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참 이런 종목이면 통상 이런 종목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통상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더구나 이 구름과 이격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구름 쪽으로 반등하려는 경향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RSI가 뭐 그다지 바닥권 아니니까 얘가 좀 더 밀렸다가 반등해보고 그러면서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고 올라오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갈 건지 아니면 다시 내려갈 건지를 결정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의 단올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좀 더 내려갔다가 반등할 텐데 다시 한 반등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에탄올은 옛날에 예컨대 뭐 옛날 이야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긴 합니다만은 예컨대 기준선 밑으로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옛날에 여기입니다. 여기 기준선 밑으로 얘가 주가가 이게 기준선이죠, 그죠? 이게 까만 게 기준선인데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가 진작에 매도 타이밍이었고요. 여기가 그 이유는 주가가 기준선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그 말은 내내 하락세라는 이야기죠, 그죠? 내내 하락세라는 이야기고 사실 여기서 매도 했었어야 했고요. 더구나 이제는 급기야 얘가 구름마저 밑으로 내려와 버리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전히 기준 밑으로 내려와 있다가 드디어 구름 밑으로 내려온 이런 사태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같으면 당장에 팔고 싶습니다만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뭐 반등만 파시라 정도? 뭐 잘해야 반등만 파시라. 얘가 상승을 살려고 그러면은 구름까지 넘어서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봐서 지금 12,950원인데 15,000, 14,700원, 800원까지 올라갈 확률은
글쎄요. 뭐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ST팜. ST팜. 또 별 말씀 없으셨네요. ST팜 뭐 꾸준한 상승세였는데 그죠? 꾸준한 상승세였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RSI가 70 위로 두 번이나 넘어갈랐습니다만 70 위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위에서 버벅거리고 있는 꼴을 봐서 역시 아까 우리가 봤던 뭐였죠? 뭐 이 뭐죠? PCL이나 또는 이거 뭐죠? 테라전 이텍스. 테라전 이텍스나 PCL이나 지금의 뭐죠? ST팜이죠. 말처럼 ST팜 맞죠? 그죠? 지금의 ST팜이나 차트가 비슷하죠. 그죠? 급등했다가 버벅거리고 있는 거. PCL도 갭 나면서 급등했다가 버벅거리고 있는 거. 근데 테라전 ETX 급등했다가 버벅거리고 있는 거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종목들은 다 아무래도 급등의 여파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조정을 보여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ST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한 다음에 좀 조정을 보여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거래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매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매도입니다. 그죠? 매도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일목으로 말한다면 주가가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선이 있고요. 그 위에 기준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운이고요. 후행 스팬이고요. 완벽한 상승 추세거든요. 그죠? 완벽한 상승 추세니까 설령약이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상승 추세니까 뭐 계속 추세를 믿고 기다릴래 라고 하시면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ST팜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으나 뭐 길게 보고 계속 가지고 있을란다 하더라도 오케이 뭐 나중에 혹시라도 그냥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오리엔트바이오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나 앞에 있는 종목들이나 그림이 다 비슷하죠, 그죠? 근데 아까 PCL 급등했다가 이제 조금 버벅거리는 것 정도이고요. 테라전 이텍스 급등했다가 버벅거리는 것처럼 지금 오리엔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죠? 급등했다가 계속 버벅거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버벅거리는 형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조금 전 차트인데요. 며칠 전 차트인데 이후에 오리엔트 바이오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전환선은 꺾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면 잘못하면 이게 구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구름까지. 더구나 RSI는 진작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상황은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고 그죠? 기준선에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 정말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현재로 봐서는 솔직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RSI도 50일밖에 안 되니까 정말 뉴트럴, 중립된 상태이다 보니까 지표, 스토캐스틱 한번 볼까요? 단기 지표. 단기 지표는 그래도 조금 아래쪽 뭡니까?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 단기 지표인 스토캐스틱을 믿는다면 약간의 반등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만약에 얘가 좀 올라가다가 전환선을 넘어서면은 안심이고요. 더 가겠구나. 그게 아니고 전환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꺾이거나 한다면 자칫 구름 근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당장에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기다려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보였으니까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매수 신호니까 뭐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리엔트 바이오 일단은 기다리면은 뭐 좋아 보인다. 동그라미까지 같이 칩시다. 기다리면 좋아 보인다. 반면에 전환선 못 넘어가면은 전환선은 얼마쯤 되나요? 전환선이 얼마쯤 되나요? 1785원이네요. 1785원 마저 넘기지 못하면은 약간 이런 경우 지금 못 넘어갔잖아요. 그죠? 내려온 다음에 못 넘어갔으니까 이럴 경우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입니다. 우리들 제약. 우리들 제약은 조금 전에 봤던 오리엔트 바이오
와는 또 상황이 다르네요. 그죠? 오랜드 바이오는 여기서 막 바닥을 대면서 올라갈 듯한 모습인데 우리들 제약은 오히려 지금 기준선마저 무너뜨렸죠. 예, 우리들 제약은 기준선에 걸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어디 뭐 했죠? 뭐였나? 파실, 그죠? 피실 같은 경우에 얘가 밀리면은 기준선 근처가 내려올 수도 있다. 테라전 이텍스 얘가 밀리면은 기준선 근처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실제 ST팜이 아니고 어디 갔지? 우리들 제약 결제죠.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오렌트 바이오에서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우리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이 오히려 거꾸로 뭐가 되고 있냐니까 밀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기준선이 뭐가 되고 있죠?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니까 거꾸로 저란선마저 저항이 되면서 이게 잘못하면 구름에 닿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만나는 구름이 이게 이렇게 두터우면은 좋을 텐데, 그죠? 두터우면 좋을 텐데 이거는 두텁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얇은 데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했다가 지금 얘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골치 아파졌는데 이 우리들 제약도 잘못하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우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 퀘스천 마크는 홀딩하라는 퀘스천 마크가 아니고 좀 수상해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내려갈 공산이 많아 보인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SNU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종목이었더라? PCL이던가요? 그렇죠. 위에 고점에서 위로 수렴이 달리면 대개의 경우에 아래서의 고점이면 대개 여기가 꼭지가 되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SNU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수렴이 달려 있고요. 수렴이 달려 있고 그리고 고점에 만들고 내려오면 대개 여기가 뭡니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해필이면 여기서 RSI가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날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길다란 수염 만들고 이틀 만에 RSI가 팔아라 그랬습니다. 그죠? 얘는 지금 SNU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에서 딱 걸렸죠. 그죠? 이미 저항선 무너뜨렸고 기준선을 해서 간당간당합니다. 내일 만약에 기준선마저 무너뜨리면 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앞에서 보았던 수많은 종목들처럼 구름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RSI는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났고요. 스토캐스틱 볼까요? 스토캐스틱은 아직 멀었네요. 당장에 매수라고 말하기에는 여기서 벌써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 스토캐스틱은요. 단기 지표입니다만. 그래서 조금 더 밀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더 SNU 그래서 내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팔고 싶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은 순서상으로 봐서 전환선이 꺾이고요.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두 개가 만나는 상태이죠. 그 다음에 후행스팬은 이제 캔들에 딱 닿았습니다.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사실 여기서 일단은 타진 매도 일부라도 팔았었어야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구름 근처까지 닿고 나면은 구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하거나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RSI가 38이니까 조만간 30m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거의 이제 바닥 근처까지 당장이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하락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에코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계신지 보유인지 매수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미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만약에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못 팔았으니까 구름 안으로 들어갈 때 일부라도 일단 처분해야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는 다시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처분한 만큼을 다시 더 사거나 아니면은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나머지 물량을 다 팔아버리면서
여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구름의 지지 여부를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고 싶다가 되겠죠. 일단은 홀드 하겠습니다만은 구름 지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때 가서 팔거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텍 플러스입니다. 인텍 플러스는 지워볼까요? 인텍 플러스는 뭐 꾸준하게 여기 기준선인데 그죠? 기준선은 대개 유지되는 경향이 많다가 이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매도 신호가 나타나겠다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조금 전에 뭐 그 종목처럼 구름의 지지를 받고요, 그죠? 구름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했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고 현재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전환선도 내려가 버렸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좋다가 마른 거죠. 좋다가 말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으로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어디가 지지가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 구름 하단이 지지가 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지가 되면 다행이고요. 이미 기준선을 또 무너뜨렸으니까 기준선인데 다시 기준선을 다시 또 무너뜨렸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내려가면서 하단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계속 이렇게 돌아갈 건지 아니면은 이거마저 무너뜨리고 하락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는 판단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좀 더 밀리고 나서 13,000원에 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방향을 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종가가 13,900원이니까 13,000원까지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면 기다리시는 거고요. 13,000원 더 못 견디겠다라고 하면 당장 파는 거고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리스크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13,000원 밑으로 뚫리면은 그때는 팔아야 되지 않겠나,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소위 그 이론으로 말한다면 일단 일부는 타진 매도로서 일부를 줄여야 되는 이런 쪽입니다. 자, 하나투어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하나투어입니다. 사실은 하나투어는 차트로 굳이 말씀드릴 수도 없을 것 같은 게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요새 여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어디 해외여행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투어의 실적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차트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니 주가가 근데 차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하나투어 누구나가 다 여행 못 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투어 주식을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덜컥 살 수는 없겠죠. 갑자기 백신이 개발된다거나 갑자기 치료제가 개발돼 가지고 이때까지 여행 못 가는 거 갑자기 한꺼번에 확 몰린다 라면 모르겠거니와 혹은 미래에 조만간 지금 아니더라도 곧 백신이 이제 개발될 희망이 보여가지고 지금은 여행 못 가지만 앞으로 조만간 여행이 풀릴 거야 라는 기대감이라도 있어야 이게 주가가 오르든 날든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전환선 꺾이고 기준선 전환선에 교차하고 주가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가 구름마저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수많은 종목들처럼 구름 밑으로 나오면 아무래도 밀릴 공산이 높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투어가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구경을 해보면은 구름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는 내려와가지고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요. 그렇죠. 테스트 해봤죠. 그러고 다시 쭉쭉쭉쭉 밀렸죠. 그렇죠. 물론 그 이후 조금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많이 물렸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뭡니까? 판단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은 저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홀딩하고 계시겠죠, 그죠? 당장은 그야말로 이거는 차트의 문제가 아니고 차트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의 백신이나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향방이 결정되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부였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코리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골프존, 에퍼알테, 가비아 등등의 종목은 나중에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